공식 통계는 10%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눈으로 본 진실은 80%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권의 심장부인 동대문과 신촌, 홍대, 압구정 등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비추는 건 손님이 아니라 텅 빈 복도와 굳게 닫힌 셔터뿐이죠. 한때는 어깨가 부딪혀 걷기조차 힘들었던 그 거리가 지금은 기괴한 전망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먼저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을 보시죠. 수천 개의 점포가 입점했던 이곳은 지금 10곳 중 8곳이 비어 있습니다. 층 전체가 통째로 단전되어 암흑에 갇힌 곳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공실률은 왜 여전히 10% 내외일까요? 그건 표본의 함정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수치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꼴이죠. 이 통계의 착시는 시장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남들 다 힘들어도 나는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낙관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원 원장님이 벽을 뜯어내며 폐업을 결정할 때 그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한 상권의 세포가 죽어나가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신촌과 이대 상권은 더 처참합니다. 1년 사이에 사라진 점포만 2,000곳이 넘습니다. 10곳 중 2곳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90년대 초반 머리만 보일 정도로 사람이 밀려다녔던 그 황금기는 이제 박제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습격과 관광객의 실종,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임대료라는 족쇄가 사장님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건물주들은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새 건물을 지어 올리지도, 그렇다고 임대료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기묘한 불통의 경제학이 상권을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과 노후 자산이 이 현장에 묶여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표는 멀쩡한데 현장은 죽어가는 이 괴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현상은 단순히 가게 몇 곳이 문을 닫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미세혈관이 하나둘씩 막혀가며 몸 전체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혈액이 돌지 않는 도시의 심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상권의 붕괴가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꺼져가는 골목의 등대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대체 그 안전망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년 사이 우리 곁을 떠난 자영업자가 무려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숫자만 들으면 그저 통계의 일부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40만 군데나 동시에 터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빈자리를 나홀로 사장님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직원을 두지 않고 사장님 혼자 밤낮 없이 일하는 가게가 급증했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골목마다 켜진 그 불빛은 밤길을 지키는 등대였고 은퇴 후 갈 곳 없는 이들을 품어주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그 등대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장님들의 목소리는 처절합니다. 처음엔 3명이었던 직원이 1명으로 줄고 결국엔 부부가 잠을 줄여가며 하루 14시간씩 매장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을 갈아 넣어도 손에 쥐는 건 빚뿐입니다. 차라리 남 밑에서 일하며 마음 편히 월급 받고 싶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죠. 하지만 평생 장사만 해온 이들에게 재취업의 문턱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습니다. 경력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는 그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갈 곳 없는 사장님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매일 아침 습관처럼 가게 문을 엽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이 없어서 혹은 당장 갚아야 할 대출금 때문에 억지로 불을 켜두는 좀비 점포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왜 여러분의 위기일까요?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가게 소득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골목 상권에 돈이 돌지 않으면 인근 시장이 죽고 식자재 납품업체가 쓰러지며 결국 소비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혈액이 말단 세포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도시의 심장은 큰 기업들만으로 뛰지 않습니다.
수백만 자영업자의 활기가 혈액처럼 돌아야 우리 경제라는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활기 대신 적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더 싼 곳, 더 구석진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상권은 붕괴하고 사장님들은 죽겠다는데 특정 장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은 화려한 백화점도 유명 맛집도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을 들고 비닐봉투를 챙겨든 사람들이 어두운 골목 어귀로 모여들고 있죠. 이 기묘한 현상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5개의 지옥문 중 그 첫 번째 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대체 그 1,000원짜리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잔혹한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생수 한 병조차 사기 힘든 이 초라한 지폐 한 장이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잔혹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들이 텅텅 비어가는 동대문 한복판, 그 어두운 골목 어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명품도 한정판 운동화도 아닙니다. 차가운 바닥에 비닐 장판 하나 깔아두고 켜켜이 쌓아 올린 1,000원짜리 물건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서글픈 현실, 1,000원 시장의 역설입니다. 소비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성비를 따졌다면 이제는 오직 생존비만을 따집니다. 한때는 10,000원짜리 빵을 서슴없이 집어들던 손님들이 이제는 1,000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몇 시간을 헤맵니다. 우리 경제라는 유기체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급격히 부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혈액과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지금 우리 자영업이라는 세포들은 오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분만을 겨우 공급받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장님들의 마진입니다. 밀가루값, 기름값, 임대료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폭등하는데 손님들이 찾는 가격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아봐야 남는 건 고작 몇십 원, 혹은 아예 마이너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이것은 장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자기 착취입니다. 동네 장사라는 미명 아래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문을 닫지도 못하는 사장님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줄어든 빈자리를 1,00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절박함이 채우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우리 경제의 저혈당 쇼크입니다. 소비라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야 하는데 너무 낮은 품질의 에너지만 공급되다 보니 경제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외식 한 번을 하더라도 5명이 모여 메뉴 3개를 시키고 면 사리 하나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소주 한 병에 짬뽕 국물 하나로 밤을 지새우죠. 이 풍경이 과연 우리 사회가 그토록 외치던 선진국의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1인당 GDP가 올랐다고 말하지만 골목 상권의 속살은 이토록 비참하게 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 1,000원 시장의 비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갑이 얇아진 손님들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사장님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0원 한 장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장님들의 어깨 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숫자의 무게가 짓눌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도 있는 1,064조 원이라는 시한폭탄, 그 폭발의 타이머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엄청난 빚은 다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지금 터지려 하는 걸까요? 그 치명적인 부채의 민낯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64조 원.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등에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빚을 짊어지고 벼랑 끝을 걷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출금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라는 유기체의 혈압이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 200 이상으로 치솟아 당장이라도 혈관이 터지기 직전인 초고혈압 상태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과 가족이 이 위험한 숫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그 성격부터가 매우 위험합니다. 직장인들의 부채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용이라면
자영업자의 부채는 오로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생존용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3배 넘게 많은 상황에서 빚을 내어 임대료를 내고 또 빚을 내어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일반 자영업자보다 28배나 높습니다. 이는 이미 몸속의 미세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있다는 소리 없는 비명과도 같습니다. 혈액이 돌아야 할 자리에 독소가 차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지표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이 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빚의 질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2곳,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중은행에서 거절당해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난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신부전 환자에게 근본적인 수술 대신 강력한 카페인 주사만 계속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사를 맞은 순간에는 반짝 정신이 드는 것 같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과 이자 유예라는 임시방편은 결국 나중에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고 평생 일궈온 가게가 빚의 담보가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서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지금의 버티기가 과연 회생을 위한 시간 벌기인지 아니면 파산을 늦추는 고통의 연장인지 말입니다. 1064조 원이라는 이 거대한 빚의 댐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 피해는 자영업자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홍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하나 포착됩니다. 이렇게 빚더미가 쌓이고 상권이 붕괴하며 자영업은 지옥이라는 경고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데도 왜 누군가는 여전히 전 재산을 털어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우리 부모님 세대, 즉 베이비 부모들이 왜 이 위험한 마지막 도박에 인생을 걸고 있는지 그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직장에서 밀려난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건 빛바랜 명패와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은 지옥이고 빚은 1064조 원을 돌파했는데 유독 60대 이상의 사장님들만 매년 수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무서운 속도로 자영업을 탈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 부모님 세대만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창업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년층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인생 마지막을 건 가장 처절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경제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경제라는 몸에 나타난 노인성 부종과 같습니다. 젊은 피는 빠져나가고 혈액순환이 멈춘 자리에 갈 곳 없는 은퇴. 자금들이 몰려들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다른 연령대의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오직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부채만 24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도 모자라 주택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이 상황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심장에 무리한 펌프질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당장 숨을 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극적인 결단인 셈입니다. 더 큰 비극은 이분들의 준비 상태입니다. 수십 년간 해온 전문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카페, 식당, 치킨집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정년퇴직하고 할게. 이것뿐이라서라는 막연한 대답 뒤에는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무료 바리스타 교육 몇 번 듣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총 쏘는 법만 겨우 배우고 바로 최전방 고지에 투입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90년대 IMF 시절보다 더 혹독하다는 지금의 골목. 상권에서 전문 지식과 데이터 없이 감으로만 승부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을 블랙홀에 던져넣는 행위입니다. 청년들의 실패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고령층의 실패는 치명상입니다. 다시 일어설 시간도 자금을 모을 기력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60대 사장님들의 증가. 포기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파르다는 통계는 우리 가게 경제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모님의 퇴직금이 공중분해되고 노후의 보금자리였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는 이 잔혹한 드라마가 지금 전국의 골목마다 상영 중입니다.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엔 우리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너무나도 빈약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준비도 없이 창업했느냐고 질타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창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느냐고 국가에 물어야 합니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이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더 많은 대출이 아니라 안전하게 전쟁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이 혈관이 터지기 전에 어떤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빨간 약만 발라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 절박한 해결책의 실마리, 이제 제3막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을 위해 쏟아부은 나랏돈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사장님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빚의 숫자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책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소화제 몇 알 던져주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환자의 생명도 투입된 예산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영업이라는 우리 경제의 핵심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일보 직전인데 여전히 정부는 대출 연장이라는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에만 급급합니다. 진통제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뿐 속에서 썩어가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양의 빨간 약을 바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숙박업은 숙박업답게, 미용업은 미용업답게 그 업종의 생리와 혈류에 맞는 정밀 의료가 필요합니다.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분별한 금융 지원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핀셋 처방입니다. 상권 분석 데이터를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가게에는 집중적인 재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곳에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품위 있게 시장을 떠날 수 있는 전략적 출구를 확실히 열어줘야 합니다. 무조건 버티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냉정한 판단이 시급합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천편일률적인 컨설팅은 현장에서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사장님들에게 SNS 홍보나 하라는 식의 뻔한 조언을 하는 것은 사장님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국가적 손실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치로 읽어내고 그 데이터가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실무적 시스템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밑빠진 독에 붙는 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날카로운 눈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감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실패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의 산물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회생하거나 안전하게 퇴장해야 우리 경제라는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다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두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수술을 마쳤다고 해도 병원 문을 나선 환자가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술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다시 차가운 빗 속에 방치되는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을까요? 폐업이라는 낭떠러지 아래에 그들을 받아줄 튼튼한 트램펄린이 과연 설치되어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다음 장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몸을 살리기 위해 썩어가는 부위를 도려내는 전략적 절제 수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폐업은 곧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추락사고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사가 안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 해도 철거비와 원상복구비로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없어 문을 열어두는데 문을 닫으려면 돈을 더 가져오라는 이 가혹한 모순이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락하는 사장님들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질긴 트램펄린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들에게 깔아준 트램펄린은 지금 너무나 낡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직장인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을 준비하듯 자영업자들도 폐업 후의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도 문제지만 가입 조건은 까다롭고 혜택은 직장인보다 적은 차별적 구조가 사장님들을 외면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막상 혈관이 터져나가니 내가 가입 안 했으니
내 책임이다라며 차가운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건 좋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폐업한 사장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당장의 목돈. 몇 푼보다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다리입니다. 15년 넘게 장사만 해온 분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가 재활 훈련을 통해 다시 걷게 하듯 폐업 사장님들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생산 인구로 수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인적 자원의 손실이자 세금의 낭비입니다. 사장님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지금의 버티기가 과연 희망을 향한 항해인지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서 맹목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망하면 끝이다라는 공포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정부와 사회는 이분들이 안전하게 배에서 내려 무트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보내야 합니다. 폐업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환승역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완연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1064조 원의 빚더미와 텅 빈 상권이라는 이 절망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우리가 다시 골목의 등대를 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박수를 다시 뛰게 할 마지막 열쇠, 그 결정적인 해법을 마지막 장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골목에는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한 겨울로 접어들게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늦은 밤 골목을 밝히는 편의점의 불빛과 새벽부터 연기를 내뿜는 식당의 창문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낮은 곳의 펌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온기를 나누고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우리 공동체의 실핏줄입니다. 이 실핏줄이 막히고 등대가 하나둘 꺼져간다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1064조 원이라는 숫자의 공포에 함몰되어 그 뒤에 숨겨진 사람의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영업자를 단순히 도와줘야 할 취약계층으로 보는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지탱하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이자 지역 경제를 수호하는 주역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소상공인의 가치를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기술의 시대일수록 골목마다 켜진 인간적인 온기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정부는 더 이상 빚을 권하며 고통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알고리즘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죠.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도시의 등대에 다시 기름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경제를 분석하며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돈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경제는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이 웃어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비로소 우리 경제의 심박수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늘 그 자리에 있던 식당 사장님의 얼굴이 어둡지는 않은지, 혹은 단골 미용실의 셔터가 너무 일찍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는 아주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 식당은 오늘 안녕한가요? 이 평범한 질문 속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전국의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파도가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덮친 것뿐입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면 반드시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함께 튼튼한 방파제를 쌓고 구명보트를 준비한다면 이 잔혹한 겨울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1064조 원의 빚더미 위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놓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골목입니다. 그 기적의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그 찬란한 회복의 시작을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